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코인 시장에 지금 중국몽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어떤 것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1월 달에 중국 자금이 코인계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시장이 확대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홍콩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고 그 구체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 이 갈색 고래가 매도를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매수를 급하게 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밖에 이제 보라고래 같은 경우도 매도를 했던 부분들을 다시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24K까지 빠졌던 비트코인이 24K 상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금 25K에 있는 이 매물대가 소화가 된다고 하면은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매수벽 같은 경우는 지금 23.5K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단단한 이 매수세도 그 유지를 하고 있다. 지금 이어가지고 제가 바이낸스의 CVD 자료를 별도로 좀 챙겨서 가지고 와봤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 25K를 몇 번 두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5K의 매물대가 모두 소화가 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낸스 상으로는 25K가 열려 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고, 제가 CVD 자료를 그 메타리얼 인디케이터가 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걸 보고 있어요. 보면서 그 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걸 가지고 의견을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말고도 이제 비트파이넥스 자료도 좀 보고 있는데,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지금 이제 1월달 크립토의 상승은 코인베이스의 이제 프리미엄 상으로 봤을 때 코인베이스가 이끌었었는데, 지금 이제 2월달의 상승장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가 이끌고 있어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강력한 펀치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과 이제 홍콩 한 묶음으로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짱펑자오도 트위터에 지금 이제 중국계 관련되어 있는 거에서 이제 트윗에 댓글을 많이 다는 등 행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식의 모습이 어쨌든 중국 쪽의 힘이 세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내러티브를 쌓아갈 수 있고요. 이걸 좀 더 구체화된 자료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현물 관련돼서, 그러니까 현물 말고 현물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이 거의 대부분 바이낸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근데 약간 좀 의아한 게, 업비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현물이 80% 이상이 바이낸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 바이낸스가 굉장히 강하게 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거래소에 고래들이 굉장히 많이 또아리 트고 있다라는 그 지표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의미를 둘 건 없고, 그냥 고래들이 시장을 떠나가고 싶지 않아 하고 있다.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어쨌든 고래가 이끄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들이 계속 있다라는 걸 이제 데이터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모습들이 어쨌든 간 추가 상승 동력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와봤고, 다만 지금 매크로에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어쨌든 CPI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지만, 경기 침체 메타 이외에 지금 작년에 사실 강하게 억눌렀던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거든요. 이 전쟁이 2023년도에는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어제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무기 조달을 하겠다라고 이제 서로 악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트래킹을 해야 되겠지만, 야,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저희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간 바이든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다.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가슴이 좀 철렁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된다.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너무 가볍게 봤던 게 2022년도에 하락장을 예측함에 있어서 좀 틀린 부분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바이든이 이제 우크라이나 가면서 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지, 이거는 제가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중국 코인들이 가격 상승이 있는데요. 저는 이 뷰에 있어서 단기적인 중국 코인 가격 상승은 곧 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단기적으로는 오래 가지 않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중국 돈이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크립토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의 이제 중국 코인들의 메타는 SEC가 미국을
그러니까 바이낸스를 규제하면서 이 규제가 없는 코인들을 가져가자라고 하는 그런 메타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돈이 들어오는 것과 지금 메타는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단기적인 메타가 너무 오래 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어떤 코인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파일코인, 그 다음에 컴플럭스, 그 다음에 뭐 피닉스 체인, 뭐 코코스 BCX, 뭐 알케멘페이, 그 다음에 네오, 비체인, 그 다음에 셀프키,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을 받으면서 가격 상승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인 소개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안내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왔고요. 이어서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을 후오비가 지금 저스틴 선이 인수를 했는데, 아예 그냥 홍콩존이라 그래가지고 중국계 코인에 별도로 표시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차이나 코인이 아니라 홍콩존이라고 한 것도 웃긴데, 어쨌든 간 지금 후오비에 가시면은 중국계 코인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자기들 코인, 이제 후오비 코인을 가장 위에 올려놓으면서 좀 이거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중국계 코인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중국 돈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림을 그렸던 게 이제 중국계 돈이 홍콩 쪽으로 들어오고 홍콩 쪽에 있는 돈이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2019년도에 ICO를 금지한 이후에 그 이후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게 뭐냐면은 자국민들의 코인 거래를 완전 금지시켰습니다. 이 부분들이 리테일들이 거래를 못하게 해놨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김치 프리미엄에서 2019년도에 김치 프리미엄이 막 50%, 17년도 이렇게 막 왔었잖아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19년도가 아니고 17년도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막 생겼었는데, 그 중국 돈들이 지금 이제 홍콩을 통해서 코인 거래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제 리테일들을 홍콩에서 이제 허가를 해준다.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되는 게 이제 6월 2023년도 6월달 정도에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국 돈들이 어떻게 들어올 거냐? 지금 그러면서 중국계 코인들이 지금 메타를 탔잖아요. 분명히 이때도 이 중국계 코인 메타가 분명히 이제 있을 겁니다. 이 중국계 코인 메타가 있을 건데, 저는 이제 중국계 코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첫 번째로는 당연히 중국계 코인이 상승을 할 거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 전체의 상승을 견인할 건데,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견인할 수 있는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보면은 지금 홍콩에서는 지금 두 가지의 크립토를 허용한다고 했어요. 그 두 가지의 크립토가 뭐냐? 너무나 당연하게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당연한 말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지금 저는 굉장히 너무 언더밸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알트에 비해서. 감히 알트들이 너무 올라가 있는데 비트랑 이더가 이제 폭발적 상승할 준비를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비트랑 이더는 저희가 일정 정도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리테일을 보면은 홍콩에서 들어오는 돈을 보면 비트랑 이더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중국 돈이 들어오는 홍콩계 이제 이렇게 열어주면은 중국계 코인들이 분명히 펌핑을 할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실제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챙겨가면서 이 중국계 돈이, 그러니까 코인 시장을 어떤 식으로 가격을 상승시킬 건지를 인지를 해야 된다.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단기적인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중국계 돈이 들어왔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이렇게 코인 시장은 중국과 미국이 양분을 하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규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선물이,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짱펑자오가 한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몇 번을 언급할 만큼 선물 시장의 그냥 왕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개인들이 선물을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업비트 같은 경우는 현물밖에 없지만 거래소에서 전 세계 거래소에서 거의 상위권에 들어갈 만큼 코인 거래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코인들이 한국에는 너무 안타깝게 이미지화 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정말 코인도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정말 정도로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들고 싶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매일 찍고 있고, 코인도 충분히 공부를 통해서 선한 그 방향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 교육하고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어떤 잡코인들에 대해서 다단계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러니까 어떤 뭐 부동산도 공부해가지고 매수매도 수요 공급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입지를 분석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주식 같은 경우도 뭐 EPS나 그다음에 뭐 PER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면서 EV, EBITDA 분석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코인도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도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지금 한국 코인 같은 경우는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피코인이 사기가 있다. 이거 피카 무슨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러면서 검찰이 검사하고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보면은 메타콩주라고 해서 굉장히 성공했던 NFT인데 이 같은 경우도 지금 법정 다툼이 있고 굉장히 좀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두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보니까 이 글의 한정에서는 엄청나게 피해자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법정 분쟁이 있고 잘된 것들도 계속 끌어내려지고 이런 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또 보면은 지금 이제 위믹스 같은 경우도 상장을 했다가 상장 폐지를 했다가 다시 상장을 했다가 이런 경우를 보고 있는데 이런 갈팡질팡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정도로 이제 코인을 공부하고 또 코인이 이제 한국에서도 좀 정리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뭐 교육도 좀 하고 싶고 지금 이렇게 많이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